문화협회 현안조준 제2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 공식적인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평당원의 자격으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인 우상호 씨와 함께하는. 자연인은 아니고 평당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인이다 그러면은 네. 가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의원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네. 급이지. 나 평당원이에요. 네. 아, 평당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역구 어떻게 김동화 의원한테라도 좀 대의원 선출해달라고. 로비를 해야지. 시켜달라고. 네. 김동화 의원 페이스북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 열심히 의원님의 지역구였던 서대문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전수해주고 왔습니까? 모든 걸 전수하기는 좀 어렵고. 네. 다이제스트 핵심만 넘겨주고 왔죠. 네네. 정치는 밖에서 볼 때는 다 이렇게 저러고 할 말이 많지만. 직접 본인이 이제 정치인에서 뛸 때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만나는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 가서 부딪혀봐야 되고, 예를 들면 우상호에게 이렇게 대하던 당원이나 유권자가 김동화 의원에게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딪히가면서 느껴야 되겠죠. 잘하겠죠, 당연히. 잘할 거예요. 네. 아주 능력 있는 후배입니다. 네, 김동화 의원이 의정 활동도 잘 하시길 바라고 지역구 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먼저 의정 활동을 끝내시고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1999-2024. 딱 그 정치에 입문해서 올해까지죠. 맞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나요? 민주당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물론 제가 경험한 그 시기만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제가 후배 정치인이나 당원들 교육을 나가보면 질문을 받을 때 잘 모르고,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역사를 정리한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다 모셔본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정사와 야사를 섞어서 여러 가지 교훈, 또 재미있는 뒷얘기 이런 것들을 또 그 이면에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민주당 당원이라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자부합니다. 관심이 있네요. 잘 팔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에 7위에 올라갔다. 이 방송에 나가 좀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제가 10위 안에 들어있는 책은 문재인 대통령 책과 제 책이 유일합니다. 대통령 빨에 이어서. 물론 제가 한참 미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알라딘 점검해 보니까 3, 40대가 많이 구입한다. 저는 계속 제 친구들 50대, 60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사보는 분들은 3, 40대다.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시거든요. 선배 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윗 선배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제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거 신기하다. 1년 동안 썼는데 최근에 이 쟁점들이 나온 걸 보고 이게 옛날에 이게 두세 번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책을 펼쳤는데 191페이지에 탄핵 막전 막후라는 소제목이 또 있어요. 기가 막히게 어렵네. 그래서 요거는 오해도 풀 겸 또는 진실을 알 겸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커뮤니티에 지금 우상호 의원과 오창석이 방송한다. 제가 아직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내각제를 주장하는 바람에 탄핵이 안 될 뻔했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원과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를 비판하는 건 자유예요. 저도 이제 제가 왜 공적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내각제 주장은 일단 진실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내각제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진 의원들이 내각제 주장할 때도 제가 사석에서도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소위 말하면 각 정당이 다당제가 일단 돼야 되고 그 다당제의 연합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안 됩니다. 다당제가 불가능한 나라고요. 두 번째, 이 정치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연합을 하면 사쿠라로 몰리기 때문에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 연합으로 정권을 잡은 거는 김대중
김종필. 네. 그때는 내각제 합의가 됐었죠. 그러나 그것이 파기됐죠.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내각제가 되면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그 온갖 예를 들면 뭘 결정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각제 반대론자고, 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제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각제에 내자고 꺼낸 적이 없는데 사실이 아닌 걸 비판하시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조그만 근거도 없는데. 네. 그리고 이런 거죠. 당시에 이 탄핵이 미뤄진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이 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200석을 넘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200석을 넘길 때까지 미뤘던 겁니다. 제가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 숫자를 세면서 확실하게 될 때까지 협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협상이 아니라 네. 은밀하게 설득을 다녔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광장에서는 빨리 하라고 했지만 네. 빨리 하면 부결될 텐데 부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걱정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국회 정치를 그만둔다는 각오로 정말 그 200석을 넘기기 위해서 설득하고 한 명 한 명 만나고 또 안 만나줘요. 남 만나면 사쿠라를 몰린다고. 안 들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득해서 만나서 210석 넘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추미애 대표에게 이제 200석 넘었습니다. 이제 시동을 겁시다. 네. 근데 그때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주저했었어요. 국민들은 하야 퇴진을 주장해도 그걸 정리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에서 건의했는데도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진 퇴진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고 탄핵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최소한 40명은 설득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0명씩 찬성한다고 했다가 빠져나갔다. 애를 태웠죠. 그래서 그게 시점을 결정했지. 네. 제가 무슨 내각제를 주장합니까? 네. 한결같이 내각제 반대론자. 그리고 전 지금도 네. 사실은 과거의 중진 의원들 상당수는 네. 내각제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자 독일인가요? 총리와 대통령이 동시에 있는. 김진표 의장도 사실은 이쪽에 가까웠어요.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아니면 이원 집정제. 저는 일관되게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임기가 제가 이 다행이네요. 선거구제도요. 네. 솔직히 연동형 반대했잖아요. 선거구제를 가지고 다당제 만들려는 시도에 내가 늘 반대한 건 네. 대통령 중심자에서는 양당제가 맞다. 그리고 진보 정당이 하나 있는 게 좋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네. 사실을 사실대로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버티는 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거도 없는 얘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글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어차피 곧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방송에서 그냥 해명하는 기회와 그 오해가 있는 건 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오해의 소지조차. 예를 들면 내각제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로서는 다 장단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내각제는 맞지 않는다. 네. 절대 대한민국 내각제 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승만 정권 몰아내고 잠시 내각제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장면 내각이었나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각제는 되게 위험한 제도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유능한 민생 정당의 길,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바꾸고 유능한 경제 정당인가요? 그런 슬로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유능한 민생 정당 슬로건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가 아니고 그건 제가 붙인 제목이잖아요.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리고 비대위원장 할 때도 이걸 일관되게 썼죠. 네. 그래서 지금 유능 민생 정당의 길이고 챕터의 12장이 이재명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엇나가고 있다. 일부러 딴지를 건다라는 또 이제 커뮤니티 글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가결을 밀어붙이던 사람들 모임에 가서 니들이 가결 통과시키면 니들 다 죽는다. 그거는 개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당원이 다 너희들 심판한다. 어떻게 당 대표를 검찰 손에 넘기냐. 그냥 당내 비주류로 싸우는 것은 용인한다. 그러나 당 대표를 검찰 손에 넘기는 건 용서할 수가 없고 나도 그건 동의할 수 없다. 가결은 죽음이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뭐 자기 내 말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버렸죠. 네, 실제 다 죽었나요? 다 죽었죠. 제가 앞을 내다보는 눈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당원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본인들은 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당 대표를 검찰 손에 넘긴 건 비주류의 투쟁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 당대표가 됐는데 네. 당대표가 됐으면 토론해서 이견이 있는 거는 이견을 갖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물러가라고 하거나 검찰선에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좀 그래서 제가 거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든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 책에 썼지만 네. 민주당이 만들어왔던 오랜 몇 개의 그 소위 말하면 원리 같은 게 있어요. 민주주의 네. 원리. 그거는 정말 오랫동안 싸워가면서 정립해온 것이거든요. 그 민주주의의 원리를 몇 가지를 놓고 작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시스템. 네. 그것을 흔들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거예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저는 입을 닫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은 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권 당권 분리.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정당은 당연히 강화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건 찬성하고 이 책에도 신기하게 이 논쟁이 생기기 전에 내 책에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 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쫙 써놨어요. 원고를 이미 다 써놨을 때. 예, 예. 네. 그러나서 이제 이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이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다음에.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심각하게 보는 거는 대권 당권 분리가 네. 분리 때문에 1년 전 사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권 후보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전에 사퇴한다. 네. 이건 당원 중심 정당 만드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왜 끼어들어갔는지를 저는 요참에 당원 중심 정당 토론이 더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고 1년 전 사퇴 시한 예외조항 신설 이게 들어가길래 네. 뜬금없이 이건 또 왜 꺼내놨어? 이건 당에 토론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대표가 하지 말라고 했는 데까지 또 최고위원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분란의 소지가 된다. 이것은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마침 이번에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네.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당권 대권 분리 1년 전 사퇴 시한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공정성 때문이니까 공정성도 지키고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도 치를 생각이면 그때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그 당대표가 오히려 3개월 전에 밀직 사퇴해줘서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벌어주면 되지.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연장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예를 들면 6월 중순까지 한다. 이거는 저는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근데 이제 당원들이 그 예외 조항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라고 한다면. 아니요, 저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 당무위에서 결정됐다. 네. 그럼 또 따라요. 그러나 저는 뭘 걱정하냐면 제가 다음에 대통령 나갈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나갈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네. 이게 분란의 소지가 돼서 지방선거 앞두고 오히려 당내 싸움이 벌어질 거다. 그걸 이제 이것 우려한다. 때문에. 네. 그러면 지방선거에 오히려 영향을 나쁘게 주죠. 누군가는 내부에서 또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은 조용히 있다가 네.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란의 소지를 왜 지금 만드냐는 거죠. 제가 볼 땐 반드시 분란의 소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아니 굳이 대표도 하지 말라는 걸 아마 그 밀어붙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추진할 생각이고 네. 대표가 된 다음에 이 조항을 신설하면 더 분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해놓자. 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그것도 잔머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때 하도 당대표가 6개월마다 바뀌어갖고 당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네. 대표가 선출되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잘 뭉쳐있는 게 좋아요. 다만 다양성과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견해가 다른 비주류의 의견도 당대표가 경청하고 품어안는 즉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도부가 굳건한 게 좋아요. 근데 지도부가 굳건하려면 다양성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70% 이상의 득표로 당 총재가 됐는데 총재가 된 이후에도 항상 김상현, 김근태, 정대철 같은 비주류들을 언론 소통 코너를 늘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비주류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도부는 굳건하고 중심을 잘 지키면서 가야 되고 그 흔들리면 안 되고 네. 그러나 또 그 지도부가 비주류나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일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민주정당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 당원들이 많은 걸 알면서도 당의 중진 출신으로서 계속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 체제가 굳건하길 바란다라는 게 본질인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대표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소신을 말씀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와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그날 마지막 본회의 마치고 내려올 때, 네. 이재명 대표 직접 저를 찾아와서 같이 네. 내려오면서,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네. 국회가 끝났다고 무시하지 말고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막 웃더라고. 그래서 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 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본부장. 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은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자, 어쨌든, 의원님은, 국회에 남지 않으셨지만, 새로운 국회가 열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금 올해는 여러 가지 국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처럼도 보이는데 2024년에 민주당 좀 과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국회에 관심이 없고요. 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정말 저의 염원은 네.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만이 네. 이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가장 큰 총선 승리해서 국회 네. 대수당이 됐으니 네. 윤석열도 심판했다. 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정권 교체예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로지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젠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 네. 민주당이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대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국회는 그냥 원내대표 교체에 맡겨놓고 네. 당은 어떻게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네. 공개적으로 할 필요 없지만 지난번 대선 때 부족했던 게 뭐냐를 분석해서 그걸 지금부터 2년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진보 담론을 재구성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공약이 변변치가 못했어요. 솔직히. 막 즉석에서 나온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어지러웠어요. 네. 메인이 별로 없어 보였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도 네. 그때 굉장히 정교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서 네. 준비하는데 보통 1년 6개월 걸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네. 열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략단위들에서 네네. 민주당의 새로운 아젠다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민주연구원. 두 번째는 네. 지난번에 0.73%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0.73%라는 것은 100만 명인데 적어도 100만 표에서 200만 표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의 표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 선거 때 임박해서 하려면 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유권자 분석, 우리를 찍지 않은 유권자 중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유권자 지형을 분석해서 네.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당 후보를 찍도록 할 거냐 하는 전략 검토도 해야 되고 그걸 지금 국회 운영이나 당 운영에 반영을 해야 돼요. 선거 때 가서 하면 네. 안 믿어. 지금부터 대한민국 하나씩 국민들, 특히 던져놔야 민주당을 네.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은 네. 항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한 1, 2년 꾸준히 그분들을 향해서 네. 민주당이 당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 국회는 네. 국회에서 성과 난다, 뭐 안 난다 뭐 이런 건 있지만 네.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당 국회의장 원내대표에게 맡겨놓고 당은 네. 다음 집권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배경입니다. 네. 저는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반드시. 민주당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사선했겠어요.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저는 저를 비판해 주시는 당원들도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저의 오로지 남은 마지막 소망은 정권 교체 기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보 담론 27만여 표차. 어쨌든 아쉬운 패배였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막판에 임박해서 하면은 잡기 어려우니 지금부터 법안으로 조금씩 반영할 수 있는 그런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시켜야 한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상임위 11개, 바로 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7개는
일단은 남겨놨어요, 민주당이. 네. 남겨놨는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것을 보면은 7개도 일부러 안 받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는 모습. 결국 받을까요? 아니면은 안 받을까요? 아니, 그거는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되게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네. 7개를 남겨놓고 11개만 선정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일단 7개를 남겨놨잖아요. 그럼 네. 뭐냐면 독식하지 않겠다. 라는 사인을 한번 보여주고. 그러나 언제까지 공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 먼저 개문 발전한다. 요런 게 사실은 정치적입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네.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네.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먼저 해야죠. 네. 개문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11개를 우리가 선정하고 네. 7개를 남겨놨다. 네. 아주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그리고 쟤들이 받냐 안 받냐는 건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면 돼요. 네. 그래서 정규기가 다가왔는데도 안 받겠다. 그럼 다시 또 7명을 우리가 또 선정을 해야죠. 네. 왜냐면 정기국회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국정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은 일부 반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규탄 집회 같은 거 하고 나중에 들어오겠죠. 네. 아니 이제 그렇다고 저 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언젠간 들어올 수밖에 없죠.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한다고 하니까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뭐 민생 방치 이런 거 외치고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여당 국회의원들이 민생 방치라고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밖에 지금 여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당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 협상은 저는 최근에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연금 개혁 있잖아요. 그거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안 했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라고 해서 국정 과제로 삼은 지금 최우선 과제고. 그래서 국회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소득 대체율 44%를 받았잖아요. 네. 원래 우리 당의 주된 입장은 50%예요, 소득 대체율이. 양보한 거죠. 네. 아니, 그거를 44%를 받은 순간 우리는 우리 주 지지층 중에 반발하는 것이 불가피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해서 양보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우리 의견을 받아줬지만 구조 개혁을 또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받겠다. 뭔 소리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아니 자기네가 제일 중요시하는 개혁 과제를 우리가 받아줬는데 자기들이 걷어차.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쇼한 거예요, 그걸.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전 여당이 아니다. 전 집권 세력이 아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합의해 준 걸 얼른 통과시키고 그 다음 2단계로 구조개혁도 논의하자. 그러면 우리가 안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구조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네. 그런데 구조개혁하자. 우리가 1차 과제를 합의해 줬으면서 2차 과제 얘기하자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지들도 안 하고 싶은 거니까 던져버린 거죠. 난 그래서 아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대파쇼 같은 거나 하고 쇼나 하고 있고 네.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만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조작자들은. 네. 그게 무슨 여당이야. 책임성도 없고. 네. 나라의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대모나하고. 네. 여당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 보수 신문들이 네. 일도 안 하면서 데모하면서 월급이나 받아가냐고 질타를 할 텐데 국민의힘이 데모할 때는 사설도 안 써.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외 집회할 땐 그렇게 몰아가면서 이 이중성들을 제거해.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수의 이중성, 네. 위선 이런 거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제 의원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 얘기는 중요한 현안이라 네. 짧게라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권익위가 종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 뻔뻔하기가 이런 말 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는 진짜 저도 사실은 탄핵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심정적으로 하고 싶지만 잘 내뱉진 않아요. 정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너무 화가 났을 때 이 탄핵 안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권익위 발표를 보고 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 정권은 정말 아나무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근혜가 결국 이런 식으로 몰락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박근혜 올 때보다 심해요. 박근혜는 안 들키고 네. 안 들키고 뒤에서 했잖아요. 네. 쳐주시라고. 네. 이 사람들은 내놓고 뻔뻔하게 네. 진짜 난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보수 정권 중에서도 가장 뻔뻔한 세력들인데 부끄러움을 몰라. 옛날 보수 정권은 들키면 부끄러워했어요. 네. 사과도 하고. 얘네는 사과를 안 해. 잘못하고서도.
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단 한 번 사과한 적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없죠. 네. 대선 후보 와이프 시절 때만 환경 위조 있었을 때 잠깐 하고 취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네. 뻔뻔하고 오만하게 이름 알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권익위도 심판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는 네. 국가기관의 기본 질서를 파탄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권익위원장이 누구예요? 몰라요, 저도. 전현희 의원을 마지막으로. 권익위원장을 비판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몰라서 지금 기구만 비판하고 있네. 아유, 진짜. 사실상 그 하청업체처럼 돼가지고. 지금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식구끼리 나눠가지면 권력을 나눠가지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그 기관의 존재 이유에 충성하지도 못해. 문제입니다. 어쨌든 잘해보라 그러세요. 이렇게 심판받고도 정신 못 차린 정권이 네. 얼마나 가겠어요. 지지율 21%, 물론 다시 좀 올라갔다 내렸다 하겠지만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직선제에서 지지율 20%라는 건요. 네. 거의 파탄 지경인 거예요. 보수적인 세력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보수가 최소한 30%, 33% 되거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5%쯤 되잖아요. 네. 평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21%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5%에서 10% 이상이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지지층에서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지 모르겠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대표적인 일 하나 할까요? 석유 매장 됐다고 발표했잖아요. 영일만, 예. 네. 정말. 네, 지금 영일만 친구 노래 부르고 싶더라, 진짜. 이게. 의원님 나이에 중학생 때쯤에 그게 발표가 된 거예요. 76년. 네. 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인데, 네. 제가 그때 중2인가? 중2인가? 그래서 그 신문기사를 스크랩을 했어. 네. 그래서 스크랩을 해서 붙이고, 네. 태극기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네. 제가 그때는 보수였거든요. 그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그때 있고. 우리 아버지가 민주공화당 당원이었거든. 예. 네. 박정희 네. 대통령 사진 집에 걸어놓고 태극기 네. 걸어놓고 아침마다 국민교훈장 외우고 나왔어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었구나. 그 감동에 네. 그거를 다 스크랩을 했을 정도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석유 얘기는 나오질 않네. 생쇼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깊이 파면 석유가 나와요. 우리나라 대륙에 어디든지. 네. 석유가 다 있어요. 네. 조금 있어요. 그것을 시추해서 네. 판매할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거냐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이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탐사한 그 기관도 그 회사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저거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 회사를 선택했느냐? 저는 의심이 가요. 혹시 천공 선생이나 네. 김건희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라는 데가 옛날에 자원 개발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싸였습니까? 이명박 때. 네.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인수했다가 허탕 쳐가지고 몇 조의 손해를 끌어안았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나라의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과연 자의로 그 물리탐사, 왜냐면 호주 회사가 이미 있었는데 호주 회사가 나간 다음에 왜 그 회사를 선택했느냐. 이 세상에 제일 사기꾼이 많은 게 그 자원개발 관련된 데 사기꾼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왜냐면 네네. 액수가 너무 크고. 네. 네. 그리고 한번 계약서 맺으면 네. 매장량이 허위로 판명나도 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럼 죄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사기당한 게 거의 10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시추 들어가지 말고 네. 제3의 탐사 전문 회사를 다시 선정해서 네. 그 회사가 물리 탐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봐도 맞다. 네. 그럼 그때 시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회사만 믿고는 네.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3의 석유탐 업체 다시 선정한다. 업체 선정해서 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물리 탐사를 하게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을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안 할 것 같죠. 대통령이 나서갖고 네. 생쇼를 하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제 저게 또 윤석열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 네. 아유, 윤석열 발목이 몇 개야 도대체. 여기서 잡히고 저기서 잡히고. 올해 안에 저는 왔다 갔다
큰 변고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촛불 한번 들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안에 그런 생각.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예전 같으면은 진짜 이거 하나하나 터졌어도 정권이 휘청휘청할 텐데 이게 너무 많이 누적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트지오 세금 체납됐다는 것도 선정하고 나서 알았다라고 발표하는 거 보고 산자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의 경제 건실성 이런 거 다 보거든요. 네. 국내 조달청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 물건 납품 받을 때도요. 그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체납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를 서류 검증 안 했다고? 예라. 국내 중소기업도 다 점검하면서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뭔가 숨겨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으면 뭔가 비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액트지오 얘기까지 남겨봤고요. 앞으로 이제 의원이 아닌 당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 이사장님. 국회의원 시절에는 거기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우상호가 이한열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가 좀 재정이 좀 많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디 갔어? 이한열 기념사업회 후원회원 월 10,000원. 후원이 이제 아래로 나가고 있겠죠? 네, 방송이 됐을 때는 아래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열 기념사업회 재정이 건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한열 기념사업회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할 때까지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상호는 후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뭐 난리 났구만 이거. 국회의원 아니라고 해서 핸드폰도 안 두고 뭐 그냥 뭐 난리 났구만. 옆에는 차가 삐뽀삐뽀 생각하고. 이 녹화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좀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습니다만 에어컨이 여기 이사를 왔는데 리모컨이 없어. 그건 뭐예요? 에어컨만 있고 그래서 지금 리모컨 사러 갔어.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한열 기념사업 이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첫 대회 행사가 민족민주열사 합동 추모제에 이한열 열사 영정을 들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1987년 총학생회장 때 이한열 열사가 치료탄이 피격되고 7월 5일 사망하셨는데 그 7월 5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제가 영정을 들은 그 사진이 이제 저의 대표적인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37년 만에 처음 들은 거예요, 영정을. 어쨌든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후원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거 확인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오프라인 북토크도 하실 거고 기념 이사장으로서 활동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엇나가는 모습 아니라고 하니까 나가서 인터뷰 몇 멘트 따여서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는 보면 제 진정성은 민주당이 더 발전하고 더 잘 나가서 꼭 정권 교체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전국 교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하는 인터뷰의 전체 맥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각제 반대론자 정권 교체론자 우상호 당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회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